반갑습니다. 우량 NPL 연구소 소장 람스입니다. 오늘은 개별 채권 사례를 같이 연구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동화 회사는 회계법인을 통해서 입찰을 참여하면 풀이라고 해서 다수의 채권을 묶음으로 사오게 됩니다. 오늘은 그 중에 한 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파트 채권 케이스를 통해서 회수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남서양 아파트가 있습니다. 방이 3개, 모두 창이 널찍하니 잘 빠졌네요. 그죠? 화장실이 2개인 34평 아파트가 있습니다. 실제 거래 가격이 한 10억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은행이 60% 대출을 실행하는데 문제가 없는 대단지로 구성이 된 서울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6억 대출을 실행하면서 등기부 등본에는 제1금융권 은행이니까 설정이 120% 7억 2천만 원이 되겠죠. 2020년 11월 1일 A은행에서 채권 최고액 7억 2천만 원이 설정되었습니다. 지속해서 이자를 잘 내면 아무런 문제 없이 모두가 행복하죠. 그러다가 이자를 낼 수 없는 상황이 3개월 이상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면 은행은 담보로 설정한 아파트를 채권 파트에서 관리하며 법원의 경매 진행 절차에 돌입합니다. 그와 동시에 앞서 영상에서 설명드렸듯이 은행은 대손 충당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은행법에 따라서. 대손 충당금은 당연히 자기 자본에서 계정이 옮겨오기에 은행은 불편하겠죠. 그래서 회계법인을 통해서 연체된 채권을 매각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회수가 의문스러운 채권이기에 할인율이 적용되겠죠. 여기서는 10%만 그냥 할인을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90%인 가격인 5억 4천만 원에 우량 NPL 연구소가 이 아파트에 은행 대출 연체된 채권을 매입을 했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등기부 등본상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등기 설정 일자는 변동이 없습니다. 채권의 우선순위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뜻이죠. 소유권은 A은행에서 이렇게 우량 NPL 연구소로 변경이 됩니다. 그렇더라도 초기에 설정한 채권 최고액 7억 2천만 원은 변화가 없습니다. 이렇게 채권이 거래되는 동안 법원은 경매 절차를 계속해서 진행시키겠죠. 당연히 채무자가 빚을 다 상환하거나 연체이자를 모두 납부하여서 정상화된다면 법원 경매는 진행이 멈추어집니다. 경매는 법사가라고 해서 법원의 감정가에서 시작을 합니다. 아파트는 대부분 시세에서 시작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유 없이 감정가를 낮출 법원은 없으니까요. 1차에서 100% 가격에는 아무도 안 사네요. 네, 2차에서는 20% 떨어진 가격에 진행이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응찰해서 누군가 8억에 최저가로 그냥 낙찰을 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우량 NPL 연구소로 연락이 옵니다. 배당 받아 가세요 라고. 그러면 우리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7억 2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채권 최고액이죠. 이 상황에서 잠시 정리해보면 수익은 얼마가 예, 맞습니다. 5억 4천에서 7억 2천만 원이 되었으니 1억 8천만 원이 수익이 발생을 하는 거죠. 여기는 채권 매수 시에 질권대출을 활용한 것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질권대출 90%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5,400만 원으로 1억 8천만 원 수익이 발생했다라고 정산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2차 경매에 낙찰되지 않고 아파트가 인기가 없는 층이라서 또는 바로 앞에 너무 큰 도로가 있어서 시끄러워서 등등 선호도가 낮다고 가정을 한다면 한 번 더 유찰이 되어서 3차 경매가 진행이 되었다고 해보겠습니다. 3차 경매는 2차 경매 가격 8억에서 또다시 20% 가격이 떨어져서 진행되겠죠. 그러면 6억 4천만 원에서 최저가가 시작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우량 NPL 연구소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죠. 채권 최고액 7억 2천만 원까지 적극적으로 응찰을 해서 낙찰을 염두에 두고 응찰하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5억 4천만 원으로 실거래 가격 10억의 아파트를 구매한다는 결론이 됩니다. 이제까지 가상으로 실제 우량 NPL 채권으로 만들 수 있는 수익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어떠세요? 부자들의 꿀단지라는 애칭이 어울리나요? 지금까지 설명에는 두 가지 가정은 있었습니다. 서울의 34평 아파트는 실제로 거래가 3차까지 떨어지는 경우는 드물겠죠. 그래서 아파트 물건들은 채권 거래보다는 경매로 채권이 회수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도 이처럼 경매 시장이 어이없이 유찰되어서 가격이 낮아지는 것을 유동화 회사가 채권을 가짐으로써 방어를 한다고 볼 수 있겠죠. 경매하시는 분들에게는 속상한 일이겠지만 그래도 대출을 해주는 은행 입장에서는 담보부 채권을 일정 부분 회수할 수 있기에 안심하고 가능한 금액에서 대출 시스템을 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채권 회수 시스템은 국가 경제의 신뢰를 회복한다라고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도 있겠습니다.